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이제 메서드의 인자와 매개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메서드의 리턴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턴 타입까지 배우시게 되면 메서드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거는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당연히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 기본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한 줄의 코드가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상이 되죠. 이거 당연히 실행하면 30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가 30이라는 출력문에 30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3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네. 네. 그렇죠. 정수끼리의 덧셈 연산이고, 그럼 그 연산의 결과가 A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리고 A를 값으로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값을 이 변수를 값으로 실제로 치환을 할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얘한테는 30이라는 값이 남아서 출력문에 30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컴퓨터의 연산 과정. 그죠? 실제로 이 코드를 컴퓨터가 읽어들여서 뭐 컴파일 변환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컴퓨터는 이러한 수순을 밟으며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연산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 그 연산 과정을 눈으로 그대로 한번 쫓아가 볼게요. 이 메인 메서드가 가진 이만큼의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컴퓨터는 일단 변수를 만들어 내야죠.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건데 그 사이에서 변수 선언이 가장 먼저예요. 그죠? 그럼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A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대입연산자인데, 대입연산자보다 덧셈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녀석 연산을 먼저 하겠죠. 그럼 컴퓨터는 10이라는 정수와 20이라는 정수의 합을 이 자리에 구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낸 30이라는 값을 A라는 공간에다가 아까 만들어뒀던 공간에 넣어주는 것까지. 그게 이 첫 번째 줄이죠. 그렇죠? 그리고 출력문에서 A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변수가 값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 이 변수가 가진 값을 이 자리에 치환시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콘솔에 30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과정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런 걸 할 겁니다. su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러한 코드를 실행시킬 거예요. 당연히 우리 뭐가 필요해요?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필요해요? 메서드도 필요하겠죠. 메서드의 이름은 합이라는 걸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고 클래스에게 직접 호출을 하는 형태로 봐도 무방하니까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그리고 인자와 매개 변수를 가져야 돼요. 왜냐, 인자는 여기 가졌으니까 매개 변수를 당연히 가져야 돼요. 자, 그랬는데 얘는 뭐라 합니다. 왜?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개념까지 차곡차곡 다 활용을 해서 이제 클래스와 메서드를 만들어 냈는데 이 녀석은 뭐라고 해요. 근데 왜 뭐라고 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얘가 왜 에러가 발생을 할 것인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뭐가 A고 뭐가 B인지 몰라서? 자, A와 B는 이 녀석이 여기로 들어올 거고 얘가 여기로 들어올 거잖아요. 인자는 순서대로 적어준 순서대로 매개변수가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서드가 지금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여기다가 이러면 30이 잘 나와요. 위에 있는 30은 A의 출력 결과일 거고, 그죠? 이거는 차이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30이 실제로 메서드의 실행 결과로 나온 30인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둘이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차이점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차이점을 인지하실 수 있게 이걸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뭐가 다르죠? 그렇죠. 정확해요. 자, 지금 현재 주석이 풀려있는 이만큼의 코드는요. 계산기.합, 그러니까 계산기라는 클래스한테 합이라는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고 있어요.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렇게 실행된 녀석, 이게 실행되어서 나온 그 결과 값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어딘가에 대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를 sum이라고 하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에 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저런 게 없죠. 그럼 이건 그냥 메서드를 호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자, 컴퓨터의 연산 과정을 우리가 한 번 더 공부를 했어요. 방금 시작하자마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변수 만들어내고 대면선자보다 덧셈 연산이 빠르니까 이 연산의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기고 그 결과를 변수에 넣는 거고 그렇게 변수가 값을 가지게 되면 변수를 사용했을 때 얘가 가진 값으로 치환된다 그랬고 그 결과가 출력 결과 콘솔에 찍힌다.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전 상황대로. 일단 변수 만들 거고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는 sum이라는 변수 만들어낼 거고 대입 연산자보다 메서드의 실행이 먼저 되겠죠? 대입 연산자보다 늦게 되는 녀석은 없어요. 얘가 거의 마지막 연산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서드의 실행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떠한 결과가 남아야 돼요. 결과가 남지 못하면 대입 연산자로 sum이라는 변수에게 결과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남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완벽하게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드를 쓸 때 이런 코드가 있었나요? 없죠. 그 어떤 데이터 타입도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넣지 못해요. 불가하잖아요. 뭐 기본 자료형 타입들마다 다 기본값이 있었고 기본값이든 그 타입에 맞는 데이터든 어차피 어쨌든 간에 무슨 어떠한 값이 남아야 심지어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이 널이라고 하는 녀석조차도 참조형 타입에서 이런 거라도 들어가 있어야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없다? 그럼 얘는 이제 정상적인 초기화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계산기 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실행 결과가 남지 않는 녀석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메서드 잘 보시면 출력문이 있죠. 이거 실제로 실행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거 실행하면 3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제 이거 지울게요. 3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얘는 결과가 없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 이 출력문, 이게 진짜 결과가 맞나? 를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출력문은 결과일까요? 결과 값일까요? 이게 한국말로 표현을 했을 때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어떠한 이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실행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얘는 그냥 진짜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실행 결과가 될 수는 있어요. 안 되진 않아요. 왜냐면 실행 결과니까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나오잖아요. 나와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얘는 실행 결과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뭐냐?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진짜로 실행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얘가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그 결과에 대한 값이 남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출력문으로 그냥 출력하고 끝나요. 얘는 콘솔에 출력을 하는 행위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결과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얘는 그냥 진짜 출력이에요, 출력. 콘솔에 출력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자리에 어떠한 결과를 남겨주려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return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return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return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써야만 어떠한 실행 결과를 남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return은 실제로 얘하고 표기가 retur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의미가 뭐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정확해요. 반환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돌려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return. 결과를 돌려준다. 어떤 결과를?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어디에? 실행된 자리에. 이게 return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return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일단 return을 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메서드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을 시작하면서 메서드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때요. 이 void 뭐라 그랬죠? return 타입의 유무?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다 맞는 말은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 때 접근 제어자 그리고 스태틱 유무였고요.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이 오는 자리 그다음 메서드명 초가로 중괄호였어요. 이게 기본적인 메서드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접근 제어자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전히 빼고 스태틱은 우리가 배웠죠. 붙어 있잖아요. 빼고 자 이제 리턴 타입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이걸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는 한동안 저 리턴 타입을 보이드로 고정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이 보이드의 의미는 허공, 뭐 공허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리턴 없다를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리턴 타입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턴 타입의 유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좀 더 정확하게 그냥 리턴이 없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리턴이 없다. 그래서 이 void라는 타입은 실질적으로 리턴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자바에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타입 미스매치가 나오면서 void는 뭐 어떤 타입이 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아니고 그럼 뭐 어떤 예시가 있을까? 저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void가 다른 타입이 될 수 없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 나오네요. 지금 얘는 에러 상황이 타임 미스매치예요. 그래서 cannot convert from 이거 우리가 데이터 타입 맞지 않을 때 자주 보던 에러죠. cannot convert from 변환될 수가 없대요. 누가? void가 int로. 이렇게 void라는 건 자바가 인식했을 때 하나의 타입으로 봐요. 근데 이 타입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라 return 타입 없다를 의미하는 타입이에요. 그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되는 녀석. 만약에 void가 진짜로 사용 가능한 변수 타입이었다면, 데이터 타입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것도 가능했겠죠. 이건 안 돼요.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바에는 없는 말이고. 어쨌든 이 void, return 타입 없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세요. 이 계산기가 가지고 있는 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건데 return 타입이라는 건 내가 리턴 시킬 데이터의 타입이에요. 이게 리턴 타입이에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리턴을 할 건지를 정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정하는 것처럼 이 메서드를 만들 때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남길지 그런 거를 정해주는 리턴 타입 부분이에요. 자, 이거 주석 풀었을 때 이 라인 주석 풀었을 때 에러가 없게 하려면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인트겠죠. 왜? 왜요? 지금 얘가 뭐라고 하던 이유가 void가 int가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void라고 리턴 타입 없어라고 하는 이 타입의 데이터는 int 타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하면 더블은 int가 될 수 없어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 더블 대신에 지금 void였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void라고 하는 이 리턴 타입 없는 녀석은 int 타입의 변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말은 얘가 int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얘를 int로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int를 넣었더니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를 안 해요. 여기서는 뭐라고를 안 하는데 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건 왜 뭐라고 하는지 또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this method, 이 메서드는 must return이래요. 무조건 가져야만 해요. 필수로 가져야만 해요. 리턴을. 근데 그 리턴의 결과가 int 타입의 결과를 리턴해야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int로 정해졌으니까 int 타입의 어떠한 데이터든지 간에 일단 정수 데이터 뭔가라도 리턴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실제로 리턴을 하겠다라고만 하면 에러는 사라진다라는 거겠죠. 자, 리턴의 예하고는 제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리턴 하겠다.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뭘 빼먹었죠? 값을 안 넣었죠. 어떤 값? int 타입의 데이터 값.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수를 넣어줬을 때 진짜로 0을 리턴해라 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리턴 타입의 사용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int 가지고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타입, 만약에 변수의 타입이 스트링이었다. 그러면 코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라고 하죠. 예상되는 에러는 cannot convert from int to string. 왜냐면 지금 int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건데 그 int 값을 스트링 변수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올바르게 해결하려면 메서드에서 바꾼다고 하면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 되어야 되고 리턴의 결과가 실제로 스트링 데이터가 되면 되겠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자, 이게 리턴 타입입니다. 한번 다시 갈 거예요. 제가 그냥 출력문은 어떠한 실행 결과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러한 출력문이 어떠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면, 데이터 값이 될 수 있다라면 얘는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요? 콘솔에 1, 2, 3 나오죠. 콘솔에 1, 2, 3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숫자 1, 2, 3 정수는 그냥 쓰면 출력이 가능하니까, 그죠? 이게 진짜 값이었다면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값이라면 변수에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그냥 안 되잖아요, 이거. 이게 진짜 값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는 그냥 어떠한 실행 결과 값으로 남을 수 없는 거고 얘는 그냥 본인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한 놈이겠죠. 자, 그래서 리턴이라고 하는 개념, 출력문으로는 그 결과 값이 될 수 없고 출력문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 값이 남아줘야 된다. 리턴은 값을 돌려주려는 행위다. 값을 언제 돌려주냐?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그 자리에 내가 리턴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값이 반환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메서드의 리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네. 그렇죠. 메서드 없는 곳에서의 리턴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자바 코드 특성상 클래스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클래스에 적어낼 수 있는 게 변수 만드는 거랑
메서드 만드는 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데에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못 써요. 이거 애초에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 제어문도 메서드의 안쪽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클래스 바로 안쪽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우린 그동안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서 썼기 때문에 별로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용을 했던 건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에는 변수 혹은 메서드만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제어, 반복 이런 녀석들은 다 메서드 안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턴을 쓰겠다라는 건 사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겠죠. 메서드 안쪽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다 라는 건데,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인트 일단 0을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녀석도 이제 풀고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자, 에러 없어요. 실제로 인트 리턴 하겠다라고 해놓고 리턴도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0 하나 나오나요? 자, 얘가 먼저 나올까요? 얘가 먼저 나올까요? 지금 출력문은 일단 화면에 두 개예요. 근데 A와 B는 인자로 넘겨받고 있어요. 그럼 그 둘의 연산이니까 얘도 연산된 결과를 출력하겠죠.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겠죠. 자, 30부터 나오고 0이 나옵니다. 이거 눈으로 같이 쫓아볼 거예요. 자바가 실행시키는 코드는 결국 메인 메서드. 그러면 int sum 변수 만드는 거 먼저,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 이 자리에 남기는 거가 그 두 번째, 그리고 대입 연산자로 넣는 거겠죠. 자, 일단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남기려고 얘를 실행을 해요. 그럼 누가 실행돼요?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매개 변수로 받아온 녀석들을 더하겠다라고 했으니 출력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턴 0을 합니다. 그럼 메서드가 실행됐던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0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남아있는 이 0이라는 정수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s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그럼 sum은 0을 가진 거죠. 그리고 sum을 출력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순서 이해되시나요? 메서드가 호출되면 이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남긴다면 남기는 거고 남기지 못한다면 못 남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할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 코드를 잘 보시면 얘는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남기겠다라고 하는 리턴이 존재하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턴 값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결과를 남기는 거고 얘는 하2는 리턴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리턴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남고 얘가 그냥 실행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떨까요? 얘는 남길 거고요. 값을 대입시킬 거예요. 왜냐? 대입 연산자가 있으니까. 얘는 안 남을까요? 넣을 공간, 대입 연산자 이런 거 없으니까 애초에 안 남을까요? 얘도 똑같이 남아요. 여기도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0이 남습니다. 남는데 이렇게 남은 값을 우리가 어딘가에 저장한 적이 없어요. 대입연산자나 변수 같은 걸 사용해서 이 값을 저장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0이 이렇게 남아서 떠돌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 메서드가 종료됐을 때. 리턴이 존재하면 리턴 값을 받을 녀석이 있든 없든 일단 남기고 봐요. 근데 남겼지만 우리가 이 녀석을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자, 왜 이런 개념이 되는 거냐면 자, 이게 가능해요. 지금 저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얘는 리턴이 있는 애잖아요. 그럼 얘가 리턴을 이 자리에 남긴다면 아까 상황과 똑같죠. 여기 있던 상황이랑. 남겼지만 저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남긴 녀석을 출력문에 활용하고 있죠. 이러면 결과 0은 나와요. 지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빼고 보여드리면 이것도 빼고 이게 0 나옵니다. 결과를 진짜로 남겼다라는 얘기예요.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해도 얘는 무조건 리턴이 있으니까 남긴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리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 예상해 보실래요? 출력의 결과가 0이겠죠. 왜? 우리 분명 메서드 안에서 연산했는데 왜요? 왜 0이에요? 네. 아무리 이 안에서 뭐 수백 줄에 수천 줄의 코드를 썼다고 해도요. 리턴이 0이면 메서드의 실행 결과는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뭘 할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남는 건 뭐다? 0이다. 왜? 리턴이 0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 합이라는 메서드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턴을 뭘 해줘야 돼요? 지금 상황이면은 이 C라고 하는 변수를 리턴하면 되겠죠. 자, 리턴에다가 C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긴 값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 예, 이거 변수잖아요. 변수인데 여기는 공간으로 활용된 곳이 아니에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럼 컴퓨터가 얘를 본인이 갖고 있는 값으로 치환. 그리고 나서 리턴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0 리턴이랑 똑같죠. 상관이 없죠. 이런 겁니다. 당연히 변수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요?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변수 사용됐어요. 그럼 변수가 지금 값으로 쓰였으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이 자리에 치환될 거고 그럼 여기 지금 인자가 10, 20 넘어오고 있으니 실행될 당시라고 생각을 하면 10과 20이 되는 거고 그럼 컴퓨터는 연산 먼저 해야죠. 하고 리턴 뭐예요? 30. 자, 리턴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가 넣고 싶은 값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값을 넣으란 얘기는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연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메서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형태였다면 호출되는 메서드는 리턴을 가져야겠죠? 메서드가 실행이 됐는데 아무 값도 가지지 못한대요. 그럼 이 자리에서 불렀을 때 얘가 리턴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하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메서드의 사용 상황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합2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낼 건데 얘가 지금 첫 번째 void 아니다. 이거 먼저 테스트를 하죠. 여기다가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배운 개념 그대로 눈으로 따라가면 돼요. 자, 일단 30이에요. 30. 30인데 실행하면 얘가 실행되죠. 변수 만들고 메서드의 실행 결과 이 자리에 남기려고 할 거예요.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일단 찾아내야 되니까 이 합이라는 메서드를 찾아갑니다.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한테 왔더니 10이라는 인자와 20이라는 인자를 매개변수 A와 B가 받고 있죠. 이렇게. 이 두 녀석을 이 두 녀석을 받아서 이 합이라는 메서드가 하는 일을 보니까 딱히 일하는 게 없어요. 그냥 리턴인데 리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뭐죠? 이만큼? 이거 메서드 실행이죠. 메서드 호출. 메서드 호출할 때 우리가 지금 매개 변수로 받았던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인자로 세팅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합2, 합2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이 자리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얘가 일을 하겠죠. 그럼 이 녀석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인자랑 매개 변수를 A, B, 10, 20을 받았네요.
여기서 10과 20을 받겠네요. 받은 녀석을 리턴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덧셈 결과로 리턴을 남기고 있죠. 이 연산 결과는 30일 텐데 이 30을 어디에 남겨요? 이 자리에 남긴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30이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합이라는 메서드는 리턴을 뭘 하는 거다? 30을 리턴하는 거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 30이 남는 거다. 그래서 30이 나오는 겁니다. 메서드를 리턴 자리에 호출을 해도 얘가 결과를 가지고만 있다면 어떠한 값을 남길 수 있는 녀석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러면 이거 왜 안 돼요? 더블 타입이고 A, B는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되죠? 이거 인트 연산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 정수 아니야? 근데 리턴을 더블로 하겠대. 근데 이거 왜 안 되지? 자, 리턴 타입이 더블이면요. 리턴의 결과는 더블이어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안 하죠. 그렇다라는 건 정수 A 더하기 정수 B를 한 결과를 무슨 타입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더블 타입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과 20이 제대로 들어왔다면 30인데 30이 그냥 30이 아니라 30.0으로 리턴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았다? 30.0이 남았다. 근데 이 0.0은 인트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또 타임 미스매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 인트 리턴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이거 지금 변수 만들 때 정하는 데이터 타입처럼 힘 엄청나게 강한 놈이라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데 인트 리턴하겠다라고 해놓고 더블을 값을 여기다 쓰면 어떡해. 그거 인트가 될 수가 없잖아 라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같은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라면 리턴의 결과에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리턴은 이런 건데 이번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얘를 다시 보이드로 바꿀 거예요. 얘는 잠깐 주석을 걸 거고. 자, 보이드로 바꿨더니 뭐라고 해요? 당연히 리턴 없다라고 해놓고 리턴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뭐라고 하겠죠? 그럼 이거는 리턴을 없애면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이렇게 썼었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나요. 이건 왜 에러가 안 날까요? 지금 제가 적은 이 코드는 리턴 없다죠. 리턴 안에였어요. 리턴 안에. 난 돌려줄 게 없어. 반환시킬 거 없어. 근데 저는 리턴이라는 예약어를 썼어요. 뭐라고 안 해요. 왜? 제가 어떤 값을 줬나요? 남기겠다라고 하는 특정 값이라던가 무언가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고 되게 유용한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이 녀석은 리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쓸 이유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리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특징 때문에 이러한 코드는 와야 될 상황이 분명히 생겨요. 자,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특정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리턴은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의 메서드 안쪽에서 두 개의 리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거 얼리치에이블 코드 나오거든요. 얼리치에이블 코드 우리가 옛날에 무한반복 처음 접했을 때 거기서 봤던 건데 얘는 도달할 수 없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의미가 없냐? 자, 메서드는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됩니다. 어떠한 값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면 그 리턴 값을 그 코드를 만나는 그 즉시 실제로 리턴을 해버리면서 메서드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턴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이런 코드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왜냐면 리턴을 하면서 얘는 그냥 끝나버릴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에서 메서드는 무조건 하나의 리턴 값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리턴 값만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자, 제가 실제로 리턴 키워드를 여러 개를 쓰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리턴 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일단은 에러가 없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게 편하니까. 자, 이런 게 가능해요. 제가 지금 적은 코드는 리턴이 2개 들어가 있죠. 메서드에. 키워드가 실제로 2개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자, 그게 비슷한 말인데, 이게 리턴될 당시에 만약에 이게 리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얘가 리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나요? 없죠. 그밖에 못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얘가 리턴이 됐다면 이 조건이 참이 됐다라는 거니까 else는 아예 실행을 안 하겠죠.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이거 방금 전 상황이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A가 B보다 크대요. 근데 A가 B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 두 경우라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두 경우를 둘 다 맞는 말이 아니라 둘 다 틀린 말로 이 바깥으로 코드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조건들이죠. 근데 이게 뭐라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는지 가보면 이거 머스트 리턴이에요. 리턴 값이 무조건 있어야만 해 라고 합니다. 얘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리턴 여러 개 쓰는 거 지금 조건으로 나누면 이 상황에선 이 리턴, 저 상황에선 저 리턴. 아까 전에 else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else if가 되니까 뭐라고 해요? 왜? 자, 이걸 보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보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칠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정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A와 B는 정수인데 이 정수들을 가지고 A가 B보다 큰 상황 그리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이 두 개면 A와 B가 어떤 수가 들어와도 우리는 모든 수를 다 커버칠 수 있겠네 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부등호 연산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부등호를 보고 저렇게 상관관계가 있으면 저렇게 범위 관계가 있으면 모든 수가 다 되겠네.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걸 한 거죠. 자, A가 있고 B가 있대요. 이 B가 A보다 크대요. 만약에 이렇게. 그럼 지금 이 밑에 있는 상황이죠. 이거 다 커버됩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작대요. 이것도 다 커버되죠. 근데 심지어 여기 상황에선 부등호가 있대요. 그럼 A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사람, 이 컴퓨터는 조건 돌려보기 전까지 몰라요. 이 코드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려면 컴퓨터는 이걸 돌려봐야 돼요. 근데 돌려보려면은 에러가 없는 상황에서 실행이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코드를 이렇게 쓰면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한 게 아니죠. 컴퓨터가 조건을 실제로 돌려보기 위해서는 에러가 없어야 되는데 에러를 없애놓고 돌려볼 때가 되려면 늦은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실제로 돌려보기 전에 애초에 문법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칠 수 있는 문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허용시켜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lse if는 뭐라고 하는데 else는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else는 그 밖에 모든 것이잖아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다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여러 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리턴 값만 가진 게 맞아요. 키워드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는 여러 번 사용이 됐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리턴 값만 가지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니까. 난 이렇게 썼을 때 이 else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이것과 동일하거든요. 이 코드랑 방금 전에 else가 있었던 상황이랑 동일해요. 자, 그대로 써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황이랑 동일한 겁니다. 네, 왜 동일한지를 봐볼까요? 자, 이거 A가 B보다 크면 0 리턴 하겠죠. 근데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10 리턴 하겠죠. 이거 볼게요. A가 B보다 크면 0 리턴 하겠죠. 근데 A가 B보다 크지 않으면 이 조건문 안 보겠네요. 실행 안 하겠네요. 그럼 코드 내려오면 누구예요? 리턴 10 하죠. 똑같아요. 그 밖에 모든 것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 그 조건문을 빠져나왔을 때 이 녀석을 만나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을 안 해버릴 거니까. 얘가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 참이라면, 리턴을 0을 실행을 한다면 메서드는 끝날 거니까. 메서드가 끝나면 얘를 안 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얘기가 돼서 else를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보통 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이렇게. 실제로 뭐 조건문을 줘서 리턴을 다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통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케이. 하나만 더. 제가 아까 전에 int 타입의 리턴과 스트링 타입의 리턴 두 가지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리턴 타입 자리에 뭘 넣었죠? 예, 계산기라는 클래스 이름 넣었죠. 근데 이 계산기라는 클래스 이름을 넣었다라는 건 이 자리에 리턴 타입을 뭘로 쓴 거예요, 제가? 리턴 타입은 결국 데이터의 타입이에요. 근데 클래스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걸 데이터 타입으로 쓸 수가 있죠. 지금 제가 합이라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계산기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에러 없게 하려면 이거 에러는 must return입니다. 리턴 값 없어서 나는 에러인데 이거 에러를 없애려면 계산기 타입의 무언가를 리턴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계산기 타입의 무언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모든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이라고 했던 널 가능하고요. 이것도 참조형 타입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었으니까 일종의 데이터가 없다의 의미지만 어쨌든 일종의 값이니까 이거 말고는 또 뭐 있을까요? 0? 0은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정수니까 지금 우린 계산기 타입으로 리턴을 해야 돼요. 계산기 타입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계산기 리모컨 줘야죠. 계산기 리모컨을 주려면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new 계산기 하면 객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지금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 결과적으로 계산기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남기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 널 혹은 실제 객체 이렇게 지금 클래스를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다가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계산기를 쓴다? 이 클래스를 바로 쓴다?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클래스가 만들어지자마자 얘는 타입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그 타입을 쓰겠다라고 할 뿐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변수조차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되는 겁니다. 타입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리턴의 개념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일단은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요. 제가 문제를 쉬는 시간 끝날 때 맞춰서 열어드릴 텐데 해당 문제들을 쭉 풀어볼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